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고 인간이 창조한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그래서 율법과 율장이 존재하고 어디 종교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어떤 조직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엄격한 규칙을 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게 모든 종교는 다 한 가지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천당과 극락을 설정을 하면 종교가 되고 그게 없으면 그냥 철학이요. 그냥 평범한 유교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그런 지켜야 될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기독교에서는 율법이 있죠. 10가지, 10계명을 또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과 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버리면 종교의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경율론. 율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야만이 불교 같은 경우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이 막행막식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종교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바지만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종교가 없더라고 해도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뭐냐면 헌법과 법질서거든요. 규약과 규칙. 마찬가지로 종교인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종교의 율법과 율장을 준수하는 게 종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야말로 모든 종교인들 또 헌법 질서는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첫째는 뭐냐? 첫째는 룰입니다. 룰. 규칙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처음에 초보 운전 때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운전할 때 좀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하면은 두근두근해요. 뒤에 이렇게 신호 위반하고 오면은 뒤에 112 수탈차가 다가오면 내가 단속이 당하는가 보다 불안하고 초조하거든요. 근데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야말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특히 불교의 경우는 살생, 도둑질, 투도, 거짓말, 망어, 다음에 술, 음주, 그 다음에 살도, 망, 사음하는 것. 이 5가지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게 제은사 스님께서도 밀자운자 스님께서도 저한테 법처는 5개 법문을 하라. 다른 것보다 그것만 하면 불교의 포교는 자연스럽게 된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불교가 이렇게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관심 밖으로 자꾸 멀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계율 문제입니다. 계율만 5가지만 출가자가 됐건 제가자가 됐건 5가지 살, 도, 망, 주만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누구야? 불교 믿는데 자연스럽게 불교 포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특히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추행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친다든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멸망을 이야기하고 해서 돈을 뺏어내는 지금 종교가 거의 다 큰 종교들이 지금 기업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율장과 계율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종교도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종교인들, 모든 종교인들은 각기 종교인의 사명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지켜야 할 것, 계율과 율장을 지키는 것이 모든 종교인의 의무고,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양파되고 시끄러운 것이 뭡니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 가진 자는 법을 피해가고 가지지 못한 자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가 되는 이 풍토가 바로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타고난 복은, 업력은 다 각기 다르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전생의 과보에 의해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법 질서 속에서는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자가 똑같은 잣대로 처벌받고 똑같은 잣대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 일반 국민보다도 훨씬 더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국민들이 종교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계율과 율장의 준수입니다. 행동으로 모범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사회에 보면 가끔 보면은 정말 나쁘끄러운 행동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종교인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탈종교화는 가속화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정상이고, 엄밀히 말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사라지는 사회를 저는 구현하고 싶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하지 않고 사회가 평등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극락과 천당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신이나 또 세존을 믿고 따르면서 수행을 하면서 자기의 업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 신도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공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율을 파했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성직자, 수행자는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일반 국민으로 내려와야 돼요. 저는 지금 제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님들께서 정말 존경받는 스님이 돼야 된다. 부처님처럼 모시고 제가자들이 믿고 따르는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250개의 계율, 348개의 계율을 지키지 않더라도 최소한 5개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서 그야말로 언론에 또 매스컴에 일반 불자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게 되면 불교의 포교는 자연스럽게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스님들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케이. 5분 됐습니까? 마무리 멘트 한두번. 마무리 멘트 뭐라고 할까요? 뭐 탈종교화 시대 네. 이러한 그 계기가 돼서 한 인터뷰 기자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빼고.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지금 할까요? 큐사인 해서. 네, 지금. 예, 지금 이제 제가 끝으로 탈종교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나는 좋고 나만 좋고 너는 나쁘고 이게 바로 악이거든요.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계율과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앞장서서 또 많은 우리 종교를 하는 종교인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서로 지켜본다, 보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술에 취해서 어떤 실수를 했다. 이것이 SNS를 통해서라든지 공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두려워서, 그래서 언론이
바른 언론이 서야 됩니다.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SNS가 가짜 뉴스가 없고 그야말로 진실된 그런 그 방송을 하게 되고 이런 정보가 바른 정보가 유포가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극락세계에 살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됐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오랜 세월을 연구하시고 인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한모룡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성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모룡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무룡입니다. 지금 흔히 우리가 교육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인성교육 두 가지로 저는 나누는데요. 그래서 흔히 말하시는 입시 위주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고 하고 부르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인성교육은 또 인성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두 개가 딱 구분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인성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하면서도 인성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 시간도 많지만 끝나고 나서 또 학원을 간다든지 그 독서실에 간다든지 해가지고 인성교육이 아예 시간적으로도 배정도 안 되고 맞습니다. 자리를 차지할 그럴 형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있는 교사들과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이 왜 없는 거 아니? 분량도 있고 천상 이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문제 이게 안 되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성이 지금 이렇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는 컴퓨터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 특히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자아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더불어 살 줄 모른다는 것이죠. 더불어 살 줄 모르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힘들면은 울어버리고 뭐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출을 하고 자살을 하고 또 이거를 뭐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고 되고 뭐 지금 10대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왔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정교육이 엄하고 충효교육에 이렇게 밟고 유교교육을 할 때는 그나마 인성에 대한 문제도 없었고 자살도 안 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이 삶이 힘들어하고 고달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없이 살았지만 물질적으로는 좀 가난했지만 그 지표가 지금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부탄입니다. 국민소득이 뭐 100불도 안 되는 나라죠.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지금 3만 불 시대를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행하고 그냥 아주 뭐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삶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물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선생님 아시겠지만은 평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게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고 어느 사회나 사회주의가 평등하다 천만의 말씀. 공산주의가 평등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불평등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행복을 찾는 것은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어야 똑같은 상황에서 만족을 알게 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만족을 하면 불만이 있으면 불행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인성과 어떤 문제, 우리 교육과의 문제 이거를 네.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의 네, 네. 이기는 것만 가리킨다. 네. 이기게 하잖아요. 네, 모든 네. 게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고 그렇습니다. 네. 이겨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기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과연. 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예. 그 인성교육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이 왜 안 되느냐의 한 원인 중에서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내 부모, 예. 교사, 이 사회 지도층 이런 분들이 인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도 인성교육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낯섭니다. 낯이 설어요. 친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방법 몰라가지고 뭐 못하는 거 있습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네. 공부하는 방법 몰라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도 그게 이해가 되고 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 뭐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화합될 때 자녀한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기는 공부 옛날에 못했으면서 애한테만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성도 자기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낯설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핀란드 교육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네, 가장 뭐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발을 해야 되니까. 네. 아니, 원래 해오던 걸 갖다가 100% 없앤다는 건 제가 인성교육 하면서 그 힘든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서해로 흐르는 한강을 개인이 불도저나 이런 거 없이 삽 하나 갖고 퍼가지고 동해로 흐르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뭐 가도 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전부 인성에 대해서 알지만 낯설어. 맞습니다. 자기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학을 만약에 배운 적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교까지.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수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 학원 다니고 굉장히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안 되잖아요. 안 1+1도 이게 뭔가가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걸 갖다 갑자기 자 그럼 어느 뭐 위정자라도 자 그럼 입시교육 없애. 내일서부터 그럼 인성교육 해. 이거 됩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안 되죠. 안 됩니다. 기득권에 있는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게 사회의 주류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이나 쿠데타가 없이는 바꿀 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핀란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인성교육하면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최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데 지금 인성교육이 잘 되는 국가라는 데는 학교 교육 자체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이 돼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체능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체능 교육이 인성에 굉장히 도움되는 교육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시 때문에 없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거지 인성교육이랑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유대인은 탈무드나 인성교육 갖고 뭐 경제, 뭐 정치, 경제, 세계 인재, 노벨상 다 쓸죠. 다 휩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은 분야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학교 교육도 인성이 형성되는 인성교육 중시로 토론식으로 대개 보면 인성교육에 중시되는 게 인성교육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라고 할게. 이게 교육을 토론식으로 하면은 이 인성이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다 보면은 내 의견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내가 제 의견을 잘 들어주니까 쟤도 나의 의견을 잘 들어주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또 섭섭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내가
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면 그게 인성이 형성되는 그렇습니다. 방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하면서 또 따로 따로. 탈무드라는 인성교육을 또 한다 이겁니다. 두 개로 한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아니 두 개로 한다 이게죠. 두 개를. 두 개. 한 개도 지금 다른 나라는 한 개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두 개로 한다. 그 나라는 지금 두 개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에서 여기 유대인 그 인성교육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렇지. 그걸 몇천 년 동안 해온 그거를 갖다가 말로 우리나라에 제가 책에도 이거 그 방송에 그 유튜브에다 썼지만 우리나라에 저 탈무드에 관련된 책이 한 몇 권 정도 보급됐다고 생각하세요? 종류가. 저는 잘. 아니, 종류가 한 100가지 종류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500가지 정도면 어떻습니까? 500가지. 네.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한 1000가지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너무 많은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3100개 이상. 탈무드에 대한. 탈무드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책만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각 가정에 뭐 탈무드 책 없는 데 없죠. 그래서 한 두세 권씩 많이 보급됐다면은 우리나라에 한 4천만 권 이상이 보급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 성과는 안 나타나느냐 이거죠. 실천이 안 되니까. 왜 실천이 안 되니까. 근데 실천이 안 되기도 하지만 유대인을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같은 데서도 그 지금 조금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 유대인 쫓아가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죠. 나름대로의 학교 교육에서 쳐진 거죠. 학교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연구해서 한 거지. 인성 그 교육을 따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유대인의 인성 교육 그게 뛰어나다. 뛰어나니까 뭐 그래 상상도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노벨상에 2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의 사람도 있고 그걸 휩쓸고 세계 100만 장자의 약 2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교에서의 30%가 유대인이고 경제를 뭐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보면 그냥 이 벌어질 뿐이지 도저히 불가능이구나. 그게 모든 세계 교육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인성 탈무드를 하는 인성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지는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은 거기서 배운 건 뭐냐? 인성 교육이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중요한데 실천에 안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개선해 보자고. 제일 처음에 나선 나라가 핀란드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다 이거죠. 깨어있는 나라네요. 네, 빨리 그걸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상당히 소련 뭐 이런데 외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북극에 뭐 하다못해 겨울에 뭐 6개월이 겨울이 밤이고 막 이런 나라에서 특별히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갈 방법은 교육뿐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에 연구를 해가지고 한 게 핀란드식 교육이거든요. 할 말씀 하시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계속? 아니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의 고유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맞게 해야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탈무드가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전통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유교 사상이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는 다 이렇게 와 있고 지금 인성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서구의 문화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효에 대한 문제, 예절에 관한 문제, 우리가 어떤 뚜렷하게 어떤 위계 질서 문제, 이것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뭐 민주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흐트러져 있다.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소통이 되느냐?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 지금 제가 문제가 말씀드린 중요합니다. 대로 네. 컴퓨터와 대화하고 컴퓨터와 게임하고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좀 절망적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뭐냐? 학교 교육이다. 네네. 선생님들 교사 입장에서는 가정교육이다 그러고 네네. 이 또 가정교육에서는 학교. 부모들은 학교 책임이라고 서로 미룬다. 학교에 책임이 있다. 학교에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사교육 문제. 네네. 사교육은 그야말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것도 우리가 쳐낼 수가 없는 게 함부로 없을 수 거기에 없죠. 나오는 시장 이 경제 규모가 네. 어마어마하고 사회의 한 축이란 말이죠. 그거 어쩔 수 그거를 깨트릴 없습니다. 수는 없지만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그런 거를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네네. 이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됩니까? 그게- 여야가 싸우고 예, 뭐 예, 지금 뭐 예. 각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쟁취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라든지 그 인성은 뭐냐면은 쟁취 교육입니다. 쟁취 교육. 그렇습니다. 싸워서 이겨라. 살아남아라는 거거든요. 예, 예. 하나의 전쟁 논리란 말입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게 화평이 안 된다. 저희 방송국이 화평인데 이게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현실로 봐서는 예. 화평하고 싶은데 예. 자기 조직의 이득,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예, 예. 나만조차 네, 네,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나만존자 기도가 나만존자 하다가 우스갯입니다마는 나만조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 가피가 빠르지만은 네. 이게 또 이 해악이 따라옵니다. 그냥 벌을 받아요. 아마 우리가 나만조차 하다가 지금 이 상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마무리하시면서 핀란드 교육을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된 게 아무래도 인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신문에 나든지 예. 그 책을 봐도 인성에 대한 구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아주 눈에 번쩍 띄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대인 교육은 제가 책에 썼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데다. 근데 그 핀란드 교육을 제가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부에 인성에 대해서 인성교육과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 예,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나라가 그렇죠. 2015년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돼가지고 제정됐으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네, 인성교육진흥법이. 어떤 사람은 인성교육을 갖다가 법으로까지 제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여간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도에 네. 이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시행을 위해서 사무관이 한 3명 정도 되고 그래요. 사무관이 3명.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그 자기네들이 자료실을 소개해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인터넷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면, 그 자료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그 핀란드 자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모델이군요. 80%, 90% 정도가 핀란드고 한 10%가 프랑스에 이제 그 교수들이나 담당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쓴 보고서예요. 그래서 거길 쭉 보니까 핀란드 교육이 어떻다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번 보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신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도되고 뭐 이러고 또 책도 보다 보니까 핀란드 교육이 이렇겠다. 왜냐면 결국은 보니까 인성교육 중시 교육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람직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인성교육 중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내세우는 없어요. 없는데 내용이 전부 인성이다. 내용은 인성지. 왜냐면 학교 교육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중시하지 않는다. 딱 이렇게 단정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해서 종합해서 종합학교라는 걸 9년제 종합학교를 운영합니다. 9년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섞어. 네, 9년제. 그래가지고 처음에 5년 동안 시험이 없어요. 5년간이나. 네. 세상에. 대단하죠. 그거 우리나라 뭐 흔히 말하시 애들이 태어나서 고개만 이렇게 세울 줄 알면 흔히 말해서 똑댐학원, 속셈학원, 네, 속셈학원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또 영어학원 보내죠. 영어학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근데 시험이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나 뭐 교과서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가 안 가르쳐줘요, 그걸. 스스로. 우리나라는 문제답. 그렇죠. 그죠? 식이죠. 문제 가르쳐주고 답 가르쳐. 문제답.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많이 하는 게 학교 교육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몇 개 안 내고 한두 개라든지 한 개 갖고 계속해서 혼자 풀게. 그렇게 그렇죠. 자기 생각이. 창의적인. 이걸 어떻게 푸느냐. 그렇죠. 그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참을성. 그렇죠. 인내하고. 인내심.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법은 창의성. 뭐 이 여러 가지 그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문제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5년 동안 그걸 기본적인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도. 자,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왜냐면 시험을 전혀 안 보니까. 편하게 놀고, 편하게. 학교는 즐거운 데지. 그렇죠. 노는 데지. 무슨 공부원, 뭐, 시험 봐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성적에 너 몇 등 했냐,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전혀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냥 학교 놀러 다닌다. 그렇죠. 이런 즐거운 것. 즐거운 것.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5학년 지나면서 그 다음서부터 뭐 시험을 조금 보는데 그 시험도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어떤 수업을 가르쳐야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나. 교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거지 점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 아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기다려주는 거나 마찬가지. 부모나 학교에서. 너 언제 공부할래? 언제서부터 공부할래? 이걸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중학교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작은 시간이 아니죠. 왜냐면 일주일에 2시간. 2시간을 진로 상담, 진로 교육을 한다. 앞으로 뭘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쌓아온 인성을 갖고 넌 앞으로 뭘 할래? 뭐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일반 그런 지식적인 그런 쪽으로 네가 뭐 사회적으로 나가서 성공을 하고 전공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공부보다는 난 기술이 좋아. 그렇죠. 그래서 직업학교를 갈래. 이거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실업학교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3년 동안 그 진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이나 결과가 정확하죠. 그렇죠? 정확하니까 부모, 그 교사, 학생 다 서로 모여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직업학교 갈래. 그렇죠. 나는 일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애는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기 놀다시피 그냥 하고 중학교 때 다만 진로 교육만 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되면 15세 되거든요. 그 15세 되면 세계적으로 학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피사라고 국제학력평가가 15세 이상에서부터 거기에 계속 핀란드가 1등하는 겁니다. 전체 1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필요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이 어려우니까 자격증을 따야 돼요. 고등학교 다닐 때 기름사 1급 시험 쳐서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사업 실패해가지고 어렵고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남이 안 하던 공부를 했던 거고 그 분야에 탁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나마 이제 조교교육학이라든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지식을 어디서 쌓냐면요. 저는 학교 졸업 다 하고 책을 많이 못 보고 제 전공만 판 거죠. 전공만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은 다 땄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요구하는 자격증은 다 땄어요. 다 땄고
졸업하자마자 학원 강사에서 학교 교사까지 했는데 네네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는 일반적인 책을 못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언제 받느냐? 네네. 사회에 나와서 네네. 원양어선 통신장 할 때 시간이 많으니까 네네네. 엄청난 양의 독서를 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뭐 무협지에서부터 뭐 온갖 뭐 하다못해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까지 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닥치는 대로 책을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책이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은데 다른 거를 해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책을 잡으면 재밌었다. 그렇죠. 그때 33개월 동안 했던 분량이 제가 지금 대화하고 있고 하는 거에 거의 8, 90%다. 그렇죠. 그때 본 책들, 뭐 철학서적에서부터 뭐 교양서적, 뭐 문학서적부터 해서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배와 백길이 만나면은 저는 제일 먼저 그쪽 배에 있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교환하는 게 제일이에요. 책을 무조건 물어봐요. 통인사니까 책 뭐 있어? 다 싸놔. 내가 다 줄게. 이거 바꾸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마침 저 배의 선장도 그런 성향이라서 만나서 책 바꾸는 거, 책 보는 것. 그때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그게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불과 3년 세월에 그야말로 엄청난 내가 좋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100% 맞다. 왜? 내가 필요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재밌는 공부는, 재밌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즐거우니까. 저 지금 매일마다 지금 2002년부터 오늘까지 20년간 수행을 하고 절수행하거든요.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정말 명쾌한 답. 핀란드를 예를 들었지만은 저는 선생님 말씀에 100%, 1000% 공감한다. 이제 오늘 핀란드 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는 지금 법사님께서도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핀란드는 그걸 국가나 이런 데서 종합해서 국가에서 맞습니다. 시행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또 이게 다른 나라에서 흉내내지 못할 게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완성되는 동안에 약 한 30년 걸렸는데 30년 동안 총리 정권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뭐 정당이나 하여튼 총리가 한 20명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이 정책은 안 바꿨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 정책만큼 지금 우리나라 입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딱 중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고 모든 정치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4대 강을 할 때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한꺼번에 어떤 위정자가 이루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정말 좋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4대강이 필요한 낙동강, 섬진강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업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전직 대통령인데 이 양반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정책이나 모든 교육, 특히 교육은 더 합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이거는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보완을 해야지. 그렇죠. 보완. 잠깐 바뀌면 바뀌고. 좋으신 말씀에 보완. 조금 뭐 하면 바뀌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정권이 못하면 다음 정권이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 그렇습니다. 정당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 소위 말하면은 지금 자살 문제 제가 다시 짚어야 되는데 자살은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아주 비겁한 거예요. 왜? 생명을 스스로 끊음으로 해서 고통을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적인 입장, 제가 종교인으로서의 물으면 더 큰 고통이 반드시 찾아온다. 왜? 커다란 악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한다. 누구? 첫째, 피해자. 그 다음에 가족, 가까운 지인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인위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린다. 또 남이 싫어하는 강간을 한다. 성추행을 한다.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본인은 모르죠. 권력으로.
지금 뭐 계속 미투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거는 정말 배려와 사랑이 없다. 교육이 참다운 인성교육이나 이 교육은 배려할 수 있고 홍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익 아닙니까? 홍익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생님 제가 11대 말씀을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그것은 뭐 좋은 말씀입니다. 네,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뭐 마무리라기보다 그 핀란드 교육을 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서 30년이 걸린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노력한 게 한 50년 지금 되고 그래도 전혀 그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제는 그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그렇죠. 민간인들이 이제는 힘을 합쳐서 맞습니다. 교육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선생님과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이거는 지금 정치인들은 각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가고 있고 네. 정말 우리가 앞으로 100년 대계 우리 후손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하는 길은 뭐냐면은 교육입니다. 바로 네. 인성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캠페인도 하고 SNS 알리기도 하고 또 행사도 한번 하고 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보급도 해야 되고 인성교육지능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유효가 뭐냐? 예.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효와 인성은 저는 때려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인성으로 우리가 한번 뭔가를 한번 사회에 경종도 울리고 네. 지금 법사님 효와 인성을 잠깐 연관시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효는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인성은 조금 아까 장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조그만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 이제 조그만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자꾸 그 조금 그거는 나중에 실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의 그 정서적인 거는 효는 바탕이에요. 글쎄, 바탕은, 제가 또 불교 법사 아닙니까? 수행자 아닙니까? 네, 바탕은인데 이 지장경이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효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게 효가 없으니까 이게 왜냐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느님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낳은 부모가 하느님이에요. 창조주가 나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효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이게 아버지는 아버지지.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육신이 있어야 자 몸이 편안해야 건강해야 안위제신지형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몸이 괴로운데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에요. 네, 건강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달란트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DNA가 돼서 건강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바탕으로 하는 효가 이루어지고 효가 이루어져야 인성이 이루어지고 인성 하나 딱 넣고 본다면은 이게 지금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는 지금 핀란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문화에 맞는 이제 그 인성 교육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제 핀란드 교육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현식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100% 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안 맞죠. 코드에 안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핀란드 교육을 여러 군데서 모방합니다. 일본에서도 모방하고 다 모방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에 좀 맞는 게 어디냐면은 싱가포르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핀란드 교육을 받아들여가지고 100% 하는 게 아니라 80%는 자기네들이 하는 방법을 하고 20%는 핀란드식으로 문제를 안 가르쳐주고 그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20%. 80%는 옛날 자기 방식대로 거기도 입시가 굉장히 또 저거라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그래가지고 5년 10년이 지나면 또 그게 70대 30이 될지 모르죠, 그건. 근데 그걸 갖다 100% 받아들이면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대 20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단 한 10%만 받아들여 보자. 한번. 좋은 말씀이죠. 10문제 중에 9문제는 옛날식으로 하고 한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게 하자.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면 2개. 또 애들이 또 잘 받아들이면은 3개. 시행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100%는 안 되니까. 그렇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정부 기관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의 문화 때문에 네. 자기의 조직을 위하고 첫째는 공무원도 네.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뭘 국민을 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안 다치는 것. 예. 그냥 가만히 그냥 복지부동. 관심 있는 이 민간인들이 그렇죠. 힘을 합쳐서 하면 요즘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뭐 어디 대량으로 뭐 모이거나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뜻이 좋은 뜻이 있으면 퍼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저 전화번호 공개되어 있습니다. 010-3695-9103 화평TV에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성 문제, 효 문제 이런 거 이게 이루어져야 화평할 수 있다. 기본이 화평이 제 이제 화평이 딴 게 아닙니다. 여야 간의 갈등 봉합, 그다음에 계층 간의 봉합. 이게 그럼으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불만이 없는 사회. 그렇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고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길은 뭐냐면 한꺼번에 하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이기 때문에 서서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민단체 시민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계도계몽 깨어일 수 있게 해야 되고 첫째는 소통입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언제든지 저희 화평TV의 연락처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락해 주시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한문용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